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석우입니다. 1월 25일 화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그냥 이렇게 시장을 보고 있으면 마치 그냥 울음이 터져 나올 것 같은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뭔지 모르게 괜히 분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하락했다라는 표현이 좀 부족한 그런 아주 미묘한 그 투자자들이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장, 거의 패닉 상태로 몰아가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새벽에 끝난 뉴욕 시장은 나름대로 좀 반등에 성공을 했어요. 근데 뭐 그게 흡족한 반등이다라고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꾸역꾸역 그렇게 해서 상승을 만든, 그래서 우리 시장이 좀 버텨주려나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도 뭐 이거 한때 중간에 좀 미국 시장을 점검할 때는 너무 많이 빠져 있어서 걱정을 했는데, 제가 5시쯤 새벽에 일어나서 다시 보니까 그때 이제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을 했는데, 결국 끝에 1시간 사이에 이걸 플러스로 만드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도 오늘 이제 뭐 그동안 연속해서 빠졌으니까 좀 버텨주려나 하는 기대도 한편에 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정작 시장이 시작되고 나서 우리 시장은 진짜 좀비처럼 힘없이 그냥 쓰러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미국 시장도 한때는 이게 한 마이너스 5% 가까이 나스닥 기준으로 4.9인가요? 그렇게 이제 빠졌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거 미국 시장 큰일 났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다시 이제 좀 잠을 자다가 새벽 5시쯤 보니까 이게 조금씩 그 시장이 살아나오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뭐 플러스를 완벽하게 형성하지는 못하고, 그래서 이제 그 종가로 가면서 겨우 이제 상승을 만들어내는, 보면 이제 이런 거를 전형적인 반등의 시장이다 그러죠. 그러니까 미국 시장도 반등 이외에는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뭐 금요일 날 이제 만기일까지 겹쳐가지고 좀 과대하게 낙폭이 생긴 거에다가 또 장중에 이제 다시 큰 폭으로 빠지니까 좀 과매도에 대한 반발 매수가 좀 들어와서 딥 바잉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조금 이렇게 올라간 거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그런 상황을 좀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미국 시장에서 뭐 파월 의장이 26일 날 인터뷰에서도 별로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 안 할 수도 있다. 뭐 이제 그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시장이 좀 돌아서는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는 뭐 강한 반등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하락이 좀 저지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했었는데, 그냥 뭐 기대는 그냥 기대였고 시장이 저항 한번 제대로 못 해보고 그냥 쓰러져 버렸습니다.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0.2% 정도 마이너스에 출발했어요. 이거는 뭐 다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죠. 왜 그러냐면 이제 요새 아시지만 반대매매 물량이 아침에 나가니까 그거 감안하면 0.2% 정도는 뭐 그렇게 출발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잠시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바로 이어지면서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그 매도세가 몰아치면서 지수가 계속해서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내내 계속해서 빠져서 한때는 장중에 마이너스 3.15%, 그러니까 지수율이 2703.99까지 내려갔었어요. 사실 그 이후에 뭐 조금 올라오고 뭐 장 끝날 무렵에 하락폭을 줄이고 뭐 그랬습니다만 사실은 이거 의미 없는 그런 시장이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수급을 보면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4,713억을 순매도했고요. 기관은 1,713억을 순매도했고 개인들만이 5,875억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코스피 종가는 2,720.39포인트, 어제보다 다시 무려 2.56%나 하락한 채 끝났습니다. 우리나라가 이 정도로 빠져야 되나, 그럴 일이 있나 싶은데 말이죠. 주변국들보다 훨씬 많이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코스닥 시장은 오히려 오늘 아주 호기 좋게 첫 시세는 플러스를 붙었어요. 0.61%. 근데 아주 그것도 잠깐이었습니다. 플러스를 지킨 것도. 계속해서 이제 외국인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시장이 그냥 작은 물량에도 툭툭 이렇게 주저앉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것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오늘 이제 코스닥에는 개인들이 매도 우위로 나와 있는데 이거의 상당 부분이 이제 저는 반대매매 물량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의지하고 관계없이 담보 부족되니까 그냥 나가는 거죠. 아시지만 이제 이런 반대매매 물량은 꼭 체결시켜야 되기 때문에 하한가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시장을 아주 싸늘하게 만들고 작은 물량에도 지수는 툭툭 떨어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장중에 코스닥은 그냥 900포인트를 어이없게 내줬어요. 별 저항도 못 해보고 그냥 쉽게 포기하면서 800대로 내려앉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뭐 일부분 기관들이 저가 매수에 나서기도 했지만 뭐 이게 뭐 큰 힘을 발휘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매도, 그다음에 반대 매매의 물량 뭐 이런 것 때문에 그 코스닥 시장은 거의 전의를 상실했다. 이런 우리가 이제 주의 깊게 봐야 될 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기관이라고 얘기하는 거에 금융 투자하고 연기금 뭐 이렇게 주로 이제 큰 데를 따지죠. 그런데 실제로 오늘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 기관이 1,715억을 팔았지만 금융 투자는 271억을 팔았어요. 근데 연기금이 1,458억을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연기금은 지금 9거래일째 계속해서 팔고 있어요. 매도 우위. 지수로 말하면 2,970부터 연기금도 밟아 내려왔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팔고 있어요. 뭔지 모르겠어요. 국민의 낸 연금이니까 잘 지키시는 것 같아요. 잘 파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하염없이 팝니다. 언제까지 파나 한번 봐야 될 일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기관들의 수급을 얘기할 때, 공매도를 얘기 안 할 수 없어요. 그건 이제 시장 설명할 때 다시 말씀드리죠. 그래서 오늘 코스닥 지수는 889.44포인트로 마감을 해서 어제보다 무려 2.84%나 주저앉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상승과 하락이 뭐 극명하게, 그러니까 오늘 이제 코스피에서는 쉬운 3개 종목이 올랐어요. 반면에 862개 종목이 떨어졌습니다. 엄청나게 차이가 나잖아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에서는 132개 종목이 올랐고 1,300 종목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승과 하락의 편차가 너무 크게 일어났다. 이게 이제 오늘 시장을 적나라하게 이제 드러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19, 이건 여러분 뉴스에서 들으셨지만, 신규 확진자가 8,000명을 넘어 8,571, 역대 최다입니다. 그러니까 역시 이제 우리도 본격적으로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이제 들어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진단 관련된 음압병실, 원격의료 이런 일부 관련된 주식들이 오늘 조금 상대적으로 좀 부각되는 그런 모습도 보여줬고, 또 강관하고 철강 쪽의 일부 품목들도 좀 오늘 중소형주 위주로 조금 상승을 보였습니다. 이거는 이제 철강 업체들의 실적이 굉장히 좋다 이런 내용을 바탕에 깔고, 또 중국의 이제 철강 수요가 좀 회복될 것이다 이제 이런 걸 기대하면서 그것들이 좀 움직였습니다. 오늘 시장의 특징은 뭐 이렇다 할 거를 찾아보기가 되게 어려운 장이죠. 뭐 무차별적으로 다 빠졌으니까. 제가 이제 오늘 이렇게 정장을 입고 앉아서 방송해서 아신 분 아시겠지만, 오늘 제가 8.15 머니톡에 가서 녹화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곧 방송되겠죠. 오늘이든지 뭐 내일 모레 이렇게 해서 방송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우리 하락시장 대비 전략 얘기,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시장이 왜 이렇게 특별한가, 주변국에 대해서 많이 빠진가, 또 그 오너들이 최근에 이제 얘기되고 있는 물적 분할 해갖고 이런 문제, 개인 그 투자자들은 도대체 누굴 믿고 어디로 가야 되는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그리고 또 이렇게 하락 시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버텨내는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되시면 8.15 머니톡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밤사이에 그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관계 이거하고 또 긴축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을 되게 이제 좀 뭐 약한 상태에서 그 긴축 문제는 파월 의장이 잘 얘기할 거다. 시장이 원하는 대로 얘기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된 거고, 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는 그냥 뭐 우려가 있다 이 정도였는데 이제 그 사이에 바뀌었어요. 뭐냐면은 8,500명 정도의 미군 투입에 대한 유럽 투입에 대한 준비 명령이 미국 정부가 내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조금 심각해지죠. 근데 실제로 뭐 늘 그렇지만 이게 항상 이 if 아닙니까? 시장에서. 그래서 러시아가 진짜 침공할지 안 할지는 진짜 몰라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게 터지면 시장은 항상 최악의 상태까지 생각을 먼저 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이 어떻게 보면 이 최악의 상태를 가정해서 지금 시장이 반응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다. 라는 전제하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사이에 그게 상당히 뭐, 실제로 미군 투입 준비 명령 이런 게 내려지고 뭐 이러면 조금 이제 더 시장이, 긴장하게 되죠. 물론 이제 우리나라가 주변에 이제 일본이나 대만이나 이런 데보다 좀 많이 빠졌어요. 걔네들은 뭐 1.76, 1.6 마이너스의 대만은 그 다음에 니케이 같은 것도 1.7인가 뭐 그렇게 끝났던 것 같은데 마이너스. 근데 우리는 이제 뭐 2.56% 이렇게 너무 심하게 빠지잖아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 어제도 말씀드렸죠. 우리는 원래 고질적으로 지금 그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의 영향권 안에 있어서 지금 수급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이제 그쪽으로 지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패시브 자금들이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패시브 자금들이 LG 에너지 솔루션을 편입해야 된다. 빠르게 편입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그게 뭐 1조에서 1조 5천 정도 된다. 그러면 이거 편입하면 그냥 편입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이제 그 펀드 안에 다른 쪽을 줄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일 줄이기 좋은 게 뭐 시가 중에 큰 거부터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런 거를 이제 줄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줄이는데 뭐 여태까지 가만히 있다가 뭐 오늘부터 줄인다 이런 거는 사실 얘기가 좀 안 되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얼마나 야무지게 투자합니까? 그러면 어차피 이걸 팔 거다. 그럼 팔면 어떻게 해요? 지수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다 이제 공매도 때려버렸어요. 양박으로 먹겠다 이런 거죠. 참 알뜰살뜰히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제 공매도가 개인들은 편하게 할 수가 없는 지금 시스템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감안해서 시장이 좀 과잉으로 지금 반응을 하고 있는데 그 과잉 반응의 주범은 누구냐 하면은 외국인이에요. 외국인하고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어차피 이거 좀 곡간을 비워내고 얘를 더 넣어야 된다면 얘 비워내서 이쪽에 비워서 팔 때 여기다가 공매도도 쳐버리면 양쪽으로 된다. 그렇게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쯤 되면 뭐 공매도의 순기능이 있건 없건 뭐 그런 걸 차지하고라도 우리나라 공매도 제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하고 손질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MSCI 선진국으로 가기를 위해서 외환 그 딜링 시간을 24시간 개방하라. 그거 하고 제일 큰 건 공매도 시장을 완전히 허용하라. 그리고 외국인 등록 폐지하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외국인이 얼마 사고 얼마 팔고 이거 집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라 이건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 그래서 뭐 이제 우리가 IMF 때 그 트라우마가 남아 있어서 24시간 개방을 하면 혹시라도 외환 공격을 당하면 어떡할까? 뭐 그러는데 그걸 무슨 뭐
24시간 문 안 연다고 공격할 걸 못하고 이러진 않아요. 그거는 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옛날에 24시간 개방해서 그랬나요?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를 우리가 다 개방해야 된다. 근데 지금 코스피 200하고 코스닥 150 개방했으면 다 한 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뭐 개방하고 뭐 공매도를 열고 안 열고의 문제가 아니라 공매도에 참여하는 각각의 그 투자 집단이 공평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공평하지 못하잖아요. 걔는 뭐 연장 걸고 또 연장 걸고 해서 어쩌면 뭐 끝이 없이 연장 걸 수도 있는 건데, 그런 거 다 해주면 안 되죠. 일단 상환하고 나서 다시 하라든가 뭔 얘기가 있어야죠. 그거 뭐 질질 끌려가면, 그런데 땅 짓고 헤엄인데, 그럼 외국인들이 그 돈 못 벌겠어요? 우리 시장에서. 그러니까 진짜, 개미는 완전 호구죠, 호구.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돼요? 이번에도 많이 일어났지만, 야, 무조건 나는 한국 떠난다. 그래서 나는 이제 서학개미가 되겠다. 이러고 이제, 미국 증시로, 해외 증시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그냥 왜 해외 증시 가느냐 이렇게 욕할 수도 없어요. 이거 뭐 돈 벌려고 하는 거니까. 왜냐? 그쪽은 우리보다 좀 페어할 거다. 그리고 실제로 조금 페어해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막 하는 거죠. 거기서 만약에 물적 분할 막 해갖고 대주주 마음대로 그렇게 하고, 기존에 이쪽을 원래 주요 산업을 보고 투자했던 주주들은 껍데기만 남겨놓고 이쪽으로 가서 새로운 주주에서 주식시장에서 자금 끌어들이고 이러는 거를 미국에서 같으면 이건 집단소송이 일어나서 말도 안 되죠. 이거 엄청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뭐 별일 있었냐는 듯이 그냥 행해지고, 결국은 상장을 앞두고 이렇게 시장이 그것 때문에 또 요동치고, 제 생각엔 어제도 말씀드린 2월 중순까지는 그 영향권에 있을 것 같다. 그 수급이 막 이렇게 혼돈이 일어나는 지금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뭘 얘기하느냐. 미국 시장은 어렵죠. 우리 시장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잘 모르니까. 그렇지만 이제 사람들이 이걸 페어하다고 느끼니까 자꾸 이제 미국 시장으로 가서 미국 시장에서 이제 매매를. 근데 이제 솔직히 얘기해서 뭐 깨지는 건 미국 시장이나 한국 시장이나 똑같죠. 뭐 한국 시장이라고 안 깨지고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이왕이면 난 그쪽으로 가겠다. 그래갖고 이제 미국 시장으로 많이들 갑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우리가 예전에 이제 야구에서 박찬호 선수가 처음 갔을 때, 그 전까지는 우리가 미국 프로야구 이런 거 잘 안 봤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중계가 되니까 사람들이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차이가 많이 나네. 특히 이제 축구 같은 것도 보니까 야 이거 뭐야? 이게 뭐 한국에서 축구하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생각이 자꾸 있게 되니까 국내 걸 안 봐요. 그러니까 똑같아. 우리나라 이제 시장을 찾고 사람들이 떠나면 우리 시장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어떤 기능이 무너지느냐? 주식시장의 주요 기능 중에 하나가 직접 금융, 그러니까 직접 자금을 기업에 조달해주는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참여자가 자꾸 줄어버리면. 그러면 뭐 미국 시장까지 뭐 미쳤다고 여기서 합니까? 그 어떤 식으로 보면 뭐 어떤 분들은 뭐 토끼 눈처럼 빨갛게 되면 밤에 뭐 불 켜고 미국 시장 아니 그냥 한 걸음 천천히 걸어서 가도 그게 주식 투자할 때 더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밤에 잠 안 자고 뭐 미국 시장을 지켜봐야지 꼭 돈 버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도 이런 자본시장이나 이런 걸 관리하는 데서는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런 걸 한번 듣고 싶어요. 저는 이게 답답한 거예요. 이거 도대체 뭔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 이게 주식 투자하는 죄송합니다. 이 주식 투자하는 것들은 이 지돈 보려고 하는 거니까 이게 뭐 알바가 뭐냐 이런 건지, 정말 이런 그 자본시장의 기능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 건지 그거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이렇게 놔두면 어떻게 될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게 되게 답답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현 시점에서 꼭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일은 뭐냐면 죽어도 안 파는 겁니다.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나는 죽어도 못 판다. 이 생각을
하시는 게 지금은 좋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생각이지. 장이 이렇게 되면 야 이거 겁나. 어디까지 빠져. 이거 빨리 지금이라도 손절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은 오히려 난 죽어도 못 판다. 이게 더 앞으로 시장을 내다보는데 훨씬 좋다. 지금 팔면 진짜 후회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리고 여러분들 얘기하지만 지금 손절이나 지금 하는 건 손절이 아니에요. 손절은 예를 들어서 뭐 마이너스 5% 이내에서 뭐 이거 아닌 것 같아. 이래서 자르는 게 손절이지. 아니 이렇게 해서 몇십 프로씩 손해가 났는데 뭔 손절이에요? 이건 손절이 아니에요. 그냥 조각내 이게 집에 불 지르는 거예요. 이거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 힘들어도 이런 걸 참으셔야 돼요. 이거는 정말 제가 부탁드리는데 진짜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다시 우리가 지켜야 될 3원칙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게 되게 꼭 지키셔야 돼요. 손절 안 한다. 지금 안 판다. 그리고 지금 이거를 지키고 간다. 이걸 지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많이 떨어지니까 오늘도 이제 개인들이 5,800억이 넘게 샀잖아요. 순매수. 이거 좋아요. 부분적으로. 근데 이거는 뭐냐면 자기가 포션을 딱 먼저 정해야 돼요. 제한된 금액, 그러니까 얼마까지 안에서 산다. 종목도 몇 종목으로 압축하고 그 종목들이라는 게 수익이 뒷받침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시장 주변의 여건 때문에 좀 과대하게 낙폭이 큰 것들로 분할해서 산다. 이렇게 이걸 언제까지? 2월 중순까지. 2월 중순까지는 이게 되게 안 맞을 거예요. 막 반등했다 또 그랬다 이런 거를 반복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야지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현금 비중 꼭 유지하셔라. 미니멈 현금 비중이 암만 없어도 20% 이상은 있어야 된다. 어떤 분이 어제 댓글에 물어보셨어요. 도대체 그 20%는 언제 쓰냐? 난 이해가 안 된다. 이해가 안 되시면 다 사세요. 그동안 제가 이거 1년 넘게 얘기해 온 겁니다. 현금을 어디다 쓰다니요? 현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데 주식 투자에서. 예를 들어서 주식이 100% 있으면 시장이 급변했을 때 전혀 움직이질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손발을 다 묶어놓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현금이 있으면 돌아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굉장히 불안정한 시장이기 때문에 현금을 반드시 있어야 된다. 한 30% 있는 분이 20% 있는 분보다 더 유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이 무슨 반등 이외에 하는 게 없잖아요. 지금은 이게 상승 하락이 아니에요. 그냥 떨어졌다 반등하는 기간이에요. 반등이라는 건 뭐예요? 제한적이라는 걸 이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시장에서 현금이 없다? 이거는 진짜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꼭 지키셔야 돼요. 손절 안 한다. 부분 매수, 제한된 범위 내에서 부분 매수한, 고려해 본다. 현금이 많은 분. 그 다음에 현금 비중은 반드시 유지한다. 이 세 가지만 꼭 지키면 이것도 지나가면 별거 아닙니다. 지나가면 별거 아니니까 여러분 기운 내시고, 어차피 이거, 설 연휴 지나야 돼요. 제 생각에 2월 중순이라고 제가 보는 이유는 지금 LG화학,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것들이 제 밸류를 못 찾아가고 있어요. 지금은 약간 카오스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리가 돼서 각각 자기 밸류를 찾아 들어가려면 적어도 2월 중순은 돼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종목들에 대한 매매도 그때 이후에 하시는 게 훨씬 나을 것 같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여러분 놀라시고 진짜 울고 싶고 뭐 그렇지만 또 이런 거 참고 지나가다 보면 그리고 혼자 참으시는 거 아니라 여러분들 다 같이 하는 거니까 좀 힘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하고요. 내일 시장 끝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